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사람 사이에는 말로 정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넘겨도 되는 선인지, 가족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선인지,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선이 어디에서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던 순간, 관계는 조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말은 평생 기억에 남고 왜 어떤 선택은 관계를 바꾸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서는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향하거나 아가씨 박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뒤부터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오겠다는 생각이었고 잠깐 안아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윤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일도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언니가 오니까 숨 좀 돌리겠다. 박미경의 말에 윤서는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말이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호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카니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 말에 윤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금방 늘어났습니다. 1시간만 있다 가겠다는 약속은 반나절로 바뀌었고 윤서는 아이 우는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잠깐만 봐줘. 씻고 나올게.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순서처럼 굳어졌습니다. 윤서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에게 어머니 서정임은 늘 아이들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유치원에서 오래 근무한 선생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애들 많이 보셨다면서.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고 윤서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쉬신다던데? 시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잠깐 쉬고 계세요. 그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쉬고 있으면 시간이 남는 사람처럼 언제든 불러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윤서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힘드니까 서로 좀 도와야지. 윤서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서가 아가씨 집에 머무는 시간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전만 있다 가겠다는 말은 점심을 넘겼고 어느새 해가 기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윤서 품에서 잠들었고 그 모습이 자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좀 늦게 가도 되죠? 박미경의 말은 묻는 형식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이재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커져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 말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키우는 게 쉽지 않긴 하지. 그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서에게 맡겨지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순서, 먹이는 시간, 낮잠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한 건 아니었지만 윤서가 맞는 몫이 분명해졌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하루가 좀 돌아가네. 박미경의 말에 윤서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말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언니 없었으면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이 쌓이자 윤서의 어깨도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에
끝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말 힘든 시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습니다. 괜히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이들 곁에서 오래 일해온 선생님일 뿐이라고 윤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말 윤서의 자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에도 김윤서는 아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쌍둥이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아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니, 잠깐만 이것 좀 봐줘요. 박미경은 아이 하나를 윤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 익숙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동안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 말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칭찬처럼 들렸지만 기준을 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진호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애들 보는데 익숙하잖아.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도 예전에 유치원에서 일하셨다며? 이재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일하셨어요. 그 말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 보는 건 걱정이 없지. 그 말 속에는 당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이 윤서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쓰였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해결해 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윤서는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어딘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진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시니까 좀 낫지 않겠어? 윤서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윤서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의 무게보다 차 안에서 들은 말이 더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호는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요즘은 쉬신다면서. 윤서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쉬신다는 게 무슨 뜻인데?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진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노시니까 애들 좀 봐주셔도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이 끝나자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윤서의 질문에 박진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다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박진호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쉬면 남의 집에 봐줘야 되는 사람이 돼? 박진호는 그제야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의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같은 말이 시댁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사부인 요즘 쉬신다면서? 시어머니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에서 들었던 말과 정확히 겹쳐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쉬세요. 윤서는 짧게 답했지만 그 말이 이미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재훈도 말을 보탰습니다. 애들 보는 건 익숙하실 테니까. 그 말에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사람들 입에서 너무 쉽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니? 그 한마디에 윤서의 숨이 먼저 풀렸습니다. 엄마 요즘 조금 벅차. 윤서는 말을 고르다 결국 쏟아내듯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애들 조금 봐준 거였어. 윤서는 쌍둥이를 안아주던 날부터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씩 도와주던 일이 어떻게 반복이 됐는지, 자기가 가지 않으면 분위기가 굳어버리는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이젠 내가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되더라. 윤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를 당연한 듯이 부리더니 이제는 엄마 얘기도 나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정임은 윤서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쉬신다면서 애들 잘 보시잖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윤서는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진호도 그런 말을 했어. 그제야 서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뭐라고 했는데? 윤서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노시니까 애들 좀 봐주셔도 되지 않겠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임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부터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야. 이름을 부르는 톤이 낮아졌습니다. 그건 네가 혼자 버틸 일이 아니야. 윤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는지 헷갈렸어. 괜히 예민한가 싶어서. 서정임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야. 윤서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도 그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나설 일은 아직 아니야. 서정임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상황을 한 번은 더 봐야겠어. 윤서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당분간 더 움직이지 마. 부탁이 와도 바로 대답하지 말고. 윤서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윤서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정임은 윤서의 전화를 끊은 다음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직접 보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른 곳은 사돈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말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을 맞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정임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서정임은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자리는 박미경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쌍둥이가 있는 집에 들어서자 박미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는 이미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까 든든하네요. 서정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도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집안 공기가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박미경의 표정이 굳었고 이재훈은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정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에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언제부터 당연해졌는지도요. 이재훈이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 서정임의 시선이 이재훈에게 향했습니다. 말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씨,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와 그쪽하고는 가족이 아닙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정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제 시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내 딸도 안 하는 행동을 왜 사돈과 사돈 사위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아이는 본인이 키우시는 겁니다. 남의 힘으로 키울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재훈이 엉뚱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딸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와요? 박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찬데요. 이재훈은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해본 거지. 박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누가 키울 건데요? 또 남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애들이나 도움이나 주던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이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모든 관계를 덮어주는 말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서정임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기대하며 반색하던 얼굴들은 그날에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짚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임에게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일이었습니다. 서정임이 돌아간 뒤 사돈댁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움을 전제로 하던 분위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치원 쪽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부원장 서정민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감실로 향했습니다. 원감 이현정은 상담 일정표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얘기 들리죠? 서정민의 말에 이현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쉬시는 걸 두고 말들이 좀 돌아요. 이현정은 대기 문의 기록을 넘기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문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 명단은 더 길어졌습니다. 현장은 전혀 문제 없어요. 이현정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원장님 공백이라고 느끼는 쪽은 아무도 없어요. 그날 오후 전 학부모 대표 오경숙이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경숙은 차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 원장님을 애 봐주는 사람처럼 부른다던데요. 서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말은 짧았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오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그래서 다들 더 놀라는 거예요. 거긴 아이 태어나자마자 대기 걸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 말은 그날 저녁 다른 경로로도 전해졌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 유치원은 그냥 맡기는 데 아니에요. 원장님이 얼마나 까다롭게 운영하는데요. 그제야 사돈댁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서 불러왔는지 늦게나마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어린이집에 다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대기예요? 짧은 질문 뒤에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이재훈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앞서던 사람은 이제 침묵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정임의 이름은 그날 이후 사돈댁에서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먼저 자리의 무게가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더 이상 도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돈을 쓰고 자리가 없으면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미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대기예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돌아오는 대답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잠깐이라도 맡길 곳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박미경은 아이를 맡긴다는 일이 누군가의 호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잠깐만. 말끝을 흐린 부탁이었습니다. 윤서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박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어렵겠어. 그 이후로 같은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장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쉬니까라는 말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어. 박진호의 말에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이재훈의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서정임은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원장 서정민과 원감 이현정은 변함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명단은 여전히 길었고 기준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문의가 많았어요. 이현정의 말에 서정임은 짧게 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안내해 주세요. 윤서는 유치원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유지되는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돈댁은 끝내 그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함부로 부르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자의 일은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관계도 책임도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박미경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쌍둥이는 자랐지만 아이를 맡길 자리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대기라는 말을 듣는 일은 익숙해졌고 유치원 상담을 다녀와도 조건과 비용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긴 아직도 자리가 없대. 박미경의 말에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얹었다가 더 불편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하루가 흘러갔고 그럴수록 박미경의 표정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미경은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말을 꺼내다 만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윤서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옆에 있던 박진호가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인 뒤 짧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어렵겠어. 그 한 줄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박진호는 예전처럼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윤서를 지키는 말이었고 장모의 선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서정임은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부원장 서정민과 원감 이현정이 현장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고 대기 명단은 여전히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도 대기 문의가 늘었어요. 이현정의 말에 서정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규정대로만 진행해 주세요. 윤서는 가끔 유치원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세운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도움은 선택이어야 하고 희생은 당연함이 되는 순간부터 왜곡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자의 가정은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관계는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재훈은 예전처럼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도 기대라는 말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아이들 곁에서 분주했습니다. 유치원 자리 이야기가 나올 때면 대기, 비용, 조건 같은 현실적인 말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진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말, 노시니까 애들 좀 봐주셔도 되지 않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진호는 윤서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틀렸어. 당신을 힘들게 한 것도 장모님을 가볍게 본 것도 전부.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됐어. 용서라기보다 판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진호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시댁 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을 그었고 윤서가 망설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늘 박진호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서정임 앞에서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진호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지 않았고 필요한 자리에서는 끝까지 예를 갖췄습니다. 어느 날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말은 짧았고 변명은 없었습니다. 서정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거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박진호는 그 반응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과했다고 해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도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가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단단한 편이 되는 것, 장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윤서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연은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다시는 넘보지 말아야 할 선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큰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의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말입니다. 도움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연해지는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삶을 침범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시간과 존중을 함께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연이 관계의 선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